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피스파이스 기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회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먼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주차는 이제 서론하고 강의 소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교과서대로 다루는데, 교과서대로 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저항회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서론 부분을 또 교과서의 용어에 맞춰서 한번 복습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의와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전기회로라는 것은 일종의 전기 소저가 연결돼서 페르풀을 형성한 것, 서큐트라는 개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클에서 사실은 어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회로를 형성해서 루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회로라는 개념으로 서큐트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전기 소저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에 R, 저항, I, 인덕터, L이죠. C, 커패시터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원 소스와 같은 전류 소스, 전원 소스를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런 소스로 이루어진다고 되었습니다. 우리 기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를 조금 다루다 보니까 기호의 저항 기호, 인덕터 기호, 커패시터 기호도 이제 눈에 익어지겠고, 뭐 전류 전원, 전압 전원, 또 교류 전원, 직류 전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1학기에 다루는 전기 회로들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접지죠. 그리고 우리 단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것은 쿨롱의 단위, 전류라는 것은 암페어 단위, 그리고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볼테지 단위 V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하라는 것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좀 관찰을 해본다면은 모든 원자는 가운데에 핵을 갖고 있고요. 양성자 주위에 전자를 휘두면서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서로 청력이라고 해서 반발한다든가 또는 당긴다든가 해서 같은 극이면 서로 attraction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당기게 되는 거고, 리펠 하면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청력, 서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것의 1쿨롱은 전자 6.24 곱하기 10의 18제곱 승계만큼 모여 있을 때를 1쿨롱으로 정의했다는 사실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우리가 수학적인 노테이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류는 전하가 흐르는 속도라고 봤을 때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이렇게 그것을 미분해 가지고 전류를 표시하기도 하고, 이거를 적분의 형태로 바꾸면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흐르는 전하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분을 잘할 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것을 적분을 해서 구간을 0.5T만큼 해서 이것의 실질적인 커런트를 계산해 보아라. 뭐 이런 것들을 이건 미분 공식을 써야 되는군요. 미분 공식을 써서 1차 미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그냥 제가 건너뛰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전하를 구해보아라. 구간을 정해주고 이것도 정적분을 통해서 어떤 구간별로 충분히 고등학교 수학만으로도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연습 시간에 다뤄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정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교과서에 몇 쪽에 해당되는가를 좀 표기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책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책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정확하게 교과서 몇 쪽에 해당되는 것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하와 커런트의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DC는 Direct Current,
AC는 alternating current 해가지고 직류와 이제 교류로 번역을 하고요.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지 않는 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교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피스파이스에서의 부호 표기법으로는 이러한 부호 표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피스파이스 연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볼테이지량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나중에 이제 아직은 안 다루지만 후반부에 다룰 AC 전원에 대해서도 클릭을 하면 네, 옵셋 값, 그다음에 주파수 값, 그다음에 레벨 값, 최대 값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클릭해서 이 파라미터 변수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여러분 사실은 전기라는 개념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영어에. 근데 영어에 있더라고요. 전기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볼티지는 전이 차고 전류는 전하가 흐르는 속도인데, 우리가 일렉트릭 하면은 전기적인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전자라는 것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이런 입자일 거고요.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흐르는 속도이고, 전압은 뭐죠? 네, 에너지의 어떤 전이 차.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전기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전기는 우리가 한자어로는 이렇게 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기기. 그러니까 일렉트릭시티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죠. 전자의 흐름도 아니고 전이차도 아니고, 전기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기를 감전된다. 그런 것은 사실 전류가 감전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그냥 이런 모든 전기 전하를 띠고 회로에 흐르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전기 에너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막상 전기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 1주차 첫 시간에 전자와 전기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관념적인 거죠. 다 사실은 전자인 건데, 전자가 흐르는 것이 전기고 전류고, 전기 회로는 RLC 회로고, 전자 회로는 TR 회로고, 그것도 조금 관념적인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통칭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좀 이해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라는 것도 관념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보면 플러스에서 전하가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다, 반대 방향이다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막상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막 전압 220V, 110V, 5V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이게 그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볼티지라는 것을 딱 정의 내려봐라 하면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이겁니다. 근데 좀 더 어려운 개념이죠.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장을 전하가 이렇게 전기장을 통과할 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준위의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티지라는 걸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볼티지의 그 실체가 뭐냐, 뜻이 뭐냐 그러면은 아직은 개념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위적으로는 줄 퍼 쿨롱, 그래서 단위 쿨롱당 일할 수 있는 에너지 단위, 줄은 에너지 단위고 쿨롱은 전하의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볼트라고 정의를 내렸고, 따라서 어떤 힘인데, 힘이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좀 해석이 좀 애매하지만, 전이 찬데 어떤 1쿨롱의 전하가 1줄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1볼트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너무 여기에 파고들면 또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작은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고 들어가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세예요. 하지만 또 너무 여기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여기에 너무 빠져들면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단념이라기보다는 덮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도 학문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데 요령입니다. 저는 제 요령이 그래요. 너무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또 실리고 하다 보면은 또 너무 젠걸음으로 가다 보면 전부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볼테지의 레퍼런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 간의 전압차, 전위차를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앞으로 피스파이스에서도 양단의 전위차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잠깐 피스파이스를 중간중간에 보면서 할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양단의 전위차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는 것은 지금은 여기에 전위를 12V라고 하는데 얘를 당겨보주면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가 얼마냐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잠깐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이걸 치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얘를 데리고 와서 그쵸, 요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네, 양단의 전위차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그다음에 또 이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갖고 자기가 양단의 전위차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네, 여기가 전위차가 표시가 되는 거고 그 표기가 네, 지금은 그대로 뭐 12V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티미터 같은 걸로 잴 때도 마찬가지죠. 검은 단자에 해당되는 그라운드 단자를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에 해당되는 빨간 선을 여기다 찍어주면은 그 두 단자 사이의 전위차, 전압을 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스코프는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스코프는 이제 또 절대 그라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스코프에 이렇게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멀티미터는 말 그대로 플로팅 돼 있어 가지고요. 항상 상대적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까만 그 단자가 까만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로브가 네, 꼭 그라운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볼테지를 재는 경우에 많이 쓰이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VAB다 이렇게 표시되면은 이쪽을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B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테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다룰 필요가 있는데 A를 기준으로 A를 그라운드로 잡고 B의 상대적인 전위차 그러면 반대로 표시할 때는 네,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한번 이그젠플을 갖고 한번 해보죠.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VAB는 어떻게 됩니까? A를 기준으로 하여 그렇죠? A, B니까 B의 볼테지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아니군요. 뒤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의 내리겠습니다. 노테이션 VAB다 하면 B를 기준으로 A의 전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한다 그러면 VAB라고 하면 B를 기준으로 A의 전위차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5V 전위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B를 기준으로 A인데 네, B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는 그 방향이니까 A의 전위가 더 낮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의 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낮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준다. 그러한 컨벤션, 노테이션, 우리의 관습이죠. 약속이고 그것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파워의 개념으로 또 돌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너지라는 개념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유체역학 유체역학 아니라 실린더 이렇게 주사기 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압력을 갖고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하거나 또는 팽창하면서 일을 하는 개념의 에너지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에너지라는 것은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힘을 다시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압력과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면적과 거리를 또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변화율이 에너지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우리가 볼테지를 전류로 곱했을 때 에너지의 시간당 에너지 전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도 V가 이런 실린더 압력에서의 압력에 해당되는 느낌이 좀 들고 I가 뭐죠? I가 전하량이잖아요. 그 쿨렁이 시간당 흐르는 속도인데 그것이 부피의 변화량.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피가 전하의 변화량이고 P가 압력인데 전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 볼티지를 우리가 표기할 때 전압이라고 쓴 이유가 그 압이 압력 압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에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러한 그 물리 실린더에서의 E를 정의할 때 압력과 부피의 변화율을 가지고 정의했던 것처럼 전압도 일종의 압력으로 해석하면 편하겠구나. 좀 그렇게 해석돼서 전압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양쪽으로 기계적인 에너지는 PV, 그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는 VI 이렇게 표시하면은 두 물리적인 간의 상동성, 서로의 유사성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스템 공학적으로 1차 회로, 2차 회로를 설명할 때 RLC 회로를 기계적인 MKC 시스템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개념, 파워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능동소자와 수동소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따져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모하는 것은 파지티브 에너지 소자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발생시킨 것을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수동소자인 경우에는 전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갖지만 능동소자인 경우에는 전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상승하면 마이너스를 표기한다. 이것도 나중에 키르호프 법칙을 할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파워, VI는 우리가 볼테이지와 커런트를 곱한 걸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살펴보죠. 에너지 파워라는 것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순간 에너지 변화율을 파워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제품, 가전 제품 같은 걸 많이 쓰면은 용량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산업 제품도 마찬가지죠. 모터 같은 경우도 용량을 표시할 때 다 와트로 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얘가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느냐 하는 뜻이죠. 그냥 에너지는 총량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적산전력계 같이 내가 사용한 에너지 총량이 얼마냐 한 달 동안 그래서 전기료를 내듯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그냥 적산된 거, accumulated 된 거죠. 내가 총 사용한 양이고 시간당 사용하는 속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율이 세니까 1시간을 쓰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제품들 뭐가 있죠? 냉장고 이런 것들 보면은 에어컨 이런 거 보면은 용량이 막 1kg, 2kg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당 소모하는 비율이 높구나. 속도가 높으니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엄청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파워 VI라고 하는데 VI도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전압은 뭐라 그랬죠? 쿨롱당 쓰는 에너지량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dQ분의 dW고 전류는요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했으니까 dT분의 dQ 아닙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하고 dQ를 이렇게 상쇄시키면은 dT분의 dW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하시고 다시 그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다시 에너지가 된다는 개념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꾸 반복되긴 하는데 패시브 소자와 능동 소자, 수동 소자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수동 소자는 R L, C. 그리고 에너지 소모나 에너지 흡수. 에너지 소모는 저항이고요. 흡수는 카패시터와 인덕턴스다. 근데 왜 둘 다 똑같은 흡수냐? 카패시터수는 용량적 흡수, 인덕턴스는 뭐라 그러죠? 자기적 흡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개념들을 나중에 좀 더 1차, 2차 회로에서 다룬다고 자꾸 뒤에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저항만 다루겠다. 액티브 소자들은 전원, 배터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소자들은 주로 독립전압과 그다음에 독립전류로 이루어지는데 전압과 독립전압과 독립전류의 개념도 차츰 키르호프 법칙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큐트 디자인과 서큐트 해석,
이거 회로 해석과 회로 설계의 개념이 뭐냐 하는 건데, 회로 설계의 개념은 아웃풋이 정해진 상태에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RLC들의 값들을 얼마로 정할 거냐 하는 것이 설계고, 반대로 RLC가 1옴, 1페럿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회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개념도 조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난번 서론을 교과서대로 제가 한번 복습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이번 주 이야기 저항회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장은요, 쭉 2장을 우리가 목차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키르호프의 법칙, KCL, 네, 전류 법칙, KCV, 전압 법칙이 있고요. 오음의 법칙, 워낙 어려서부터 익숙해지는 오음의 법칙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등가회로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쵸, 직렬회로, 병렬회로, 어려서 건전지나 또는 전구 가지고 직렬회로, 병렬회로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더 수학적이고 피스파이스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도 하나 있어. 미리 또 이렇게 어렵다 것부터 사실은 전공자들이 이 태분인 거 나중에 A 빠져야 됩니다. 노튼 회로 분석 법칙도 어렵다는데 이거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르호프의 법칙이죠. 너무나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생각한 전류법칙, 전압법칙 이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No loop 이 세 개의 용어를 좀 더 알아야 되고, 서큐트는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서큐트라 하고, 노드는 뭐예요? 교차점들이에요. 빨갛게 표시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노드라고 표기를 하고요. 루프는 뭐예요? 이렇게 클로즈드 된 상태. 여기도 루프가 몇 개가 보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또는 이렇게도 루프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렇게도 루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전체를 루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루프라고 한다 하는 것을 루프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라는 건 무엇이냐? 네, 교차점에서 모든 전류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합은 제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이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것들의 합이 제로다, 또는 나가는 것들의 합이 제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들어오는 값의 총량과 나가는 값의 총량이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나는 이걸 굳이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글쎄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잘 알면 나머지는 다 이항정률에서 다 유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오는 것의 총량이 제로다 하는 게 뭐죠?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얘는 들어오고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의 합이 총량이니까 들어오는 값들을 전부 플러스로 표기하고, 나가는 쪽은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쪽만 마이너스로 표기해서 그것들의 총량이 제로이다 하고 표기하는 것이 크루이프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설명할까요? 그럼 나가는 것의 총량이 제로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나가는 거에 요점을 기준으로 outgoing, 나가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I1, I2, I4가 전부 반대 방향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전부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나가는 쪽만 플러스로 붙여서 전부 총량이 제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의 총량이 같다 하는 것은 뭐죠? 들어가는 거는 뭐죠? I1, I2, I4니까 걔네들이 합이 나가는 거 I3랑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세 식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같은 식이잖아요. 네, 여기 전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보내면 다시 얘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수학적으로는 다 같은 식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세워도 셋 중에 동일하다, 이것을 교과서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예제에서 여기서는 일단은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이 같다는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림처럼 주어졌을 때 i가 얼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만 골라내면 되니까 들어오는 것은 OA하고 i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O 플러스 i라고 정의했고 나가는 것은요 2하고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왜 마이너스로 표시했느냐? 그냥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은 얘는 들어가면서 3A인데 나가는 쪽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A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화살표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들어가는 것은 화살표 방향을 봤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O와 I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O하고 I, 나가는 것은 2하고 마이너스 3뿐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I를 구한다. 만약에 이런 문제, 좀 다른 문제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것은 뭐죠? 5, 3이잖아요. 그러니까 5 플러스 3, 나가는 것은요 2, 6 아니 i잖아요. 6은 내가 좀 답을 안 읽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2i 그래서 i는 6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군요.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